안녕하세요. 곽철입니다. 네, 2월 26일인 오늘 결국 현대차는 장중 60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번 1월 실적 이후로 좀 조정이 있었지만은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이 구간들은 좋은 기회가 된 거죠. 결국 오늘 7%대 상승 흐름들과 돌파가 이어지면서 자, 이제 이 차트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상방으로 더 치고 가고 싶은 심리가 확실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은 오늘 제한적일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이번 주 계속 강조드렸던 바로 내일이 지금 이 MSCI 리밸런싱과 파생 선물 포지션 정리가 같이 있어요. 결국 이 현대차가 방향은 이 오늘이 아니라 내일 흐름에서 거의 확정이 될 거다.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이 방향성을 예측하고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되는지 관련 부분들 전부 방송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구독자님들 대응해 가시는데 꼭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8시 30분부터 이 라이브 방송도 진행하면서 구독자방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오전 매매 편하신 분들은 오셔서 같이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구독자방 입장 방법은 제가 설명 다 드리고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혹시라도 바쁘신 분들은 여기 영상 하단 설명란 보시면은 제가 구독자방 링크하고 전부 다 올려놨습니다. 입장 먼저 하시고 영상 시청하셔도 되고요. 자, 오늘 영상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 주주님들 방송 내용 도움 되셨다면은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바로 내용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대차에서 이슈보다도 이 기술적인 부분들, 지금 당장 이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렸어요. 결국 이 돌파와 신고가를 만드는 거는 현재 이 이슈들은 충분히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하나 아쉬운 게 뭐였어요? 그쵸? 이번 실적에서의 숫자, 여기에서 시장이 잠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건 오히려 우리에게는 추가적인 기회들이 된 부분들이죠. 제가 방송에서도 이 50만 원 이하 분할로만 모아두셔라. 제가 1월 조정의 흐름들부터 강조를 드려왔었고, 이 구독자방 같은 경우에도 잠깐 보시면은, 자, 지금 이 현대차 최근에도 이 특이사항들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면서, 자, 이번 수요일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나오는 돌파는 좀 다르다. 그죠? 최근 조정에서 매수했었던 이 물량들도 그대로 가져가셔야 된다. 실시간으로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현대차의 추세가 완전히 돌려 나오는 부분들 체크를 해드리면서, 지금 지난 금요일에 마지막으로 지금 이 53만 원 돌파 지지 구간까지도 매수 타점들 강조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2월 초반에는 계속해서 제가 방송으로도 지금 이 50만 원 이하의 구간들 모아두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매수는 잠깐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은 경계를 하고 가야 될 이벤트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거죠. 특히 내일 강한 수급 이벤트 일정을 앞두면서 지금 이런 돌파 흐름들이 나왔다라는 건 우리가 반드시 경계도 같이 하고 가져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신호들이 더 강한 게 사실이에요. 언제든 이 추세를 깰 수 있는 공매도에 대한 우려들도 최근에 이 대차장고 물량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위험도가 낮아진 부분이고, 자, 하지만 지금 이 신용장고에 대한 부분들, 다시 이 신용장고가 급증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상승 탄력을 좀 더 강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이전과 같은 이런 조정 흐름들이 나왔을 때 한 방에 크게 시세를 깰 수 있는 반대 매매의 압력들도 강해지는 거기 때문에 좀 경계가 필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내일 이후의 방향성입니다. 내일 종가까지 지금 이 MSCI 리밸런싱과 그리고 이 월말 파생 포지션 정리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오늘 방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당장 내일 우리가 종가 흐름까지 체크해야 될 세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이 프로그램 매매의 차익과 비차익의 흐름들인데, 지금 이 차익 거래가 오늘처럼 강하게 되면은 선물과 현물 베이시스 때문에 현대차 같은 대형주들 기계적으로 매수 매도들이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이 비차익이 강하게 되면은 이건 진짜 수급이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롱 포지션이나 이 숏의 뷰가 되는 강한 수급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 MSCI 리밸런싱과 그리고 또 월말에는 이 뉴스보다도 이 프로그램의 수급들이 방향을 만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선물 베이시스와 외국인 선물 포지션들인데, 이건 의외로 간단하죠. 이 외국인들이 선물을 사면서 현물이 눌리게 되면은 그 이후로는 이 현물로 매수가 따라오는 경우가 많아지고, 또 반대로 이 선물은 파는데 현물은 버틴다. 그러면은 장 막판 종가에서 이런 윗꼬리의 변동성들이 발생을 하면서 중요한 변동성의 시작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현대차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장에서의 지수와 선물의 포지션들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공매도 대차장고 부분들인데,
이건 제가 오늘 구독자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현대차는 여기에서는 웬만큼 자유로워진 모습들입니다. 설령 오늘 이 대체 잔고가 다시 급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바로 공매도가 늘어난다 이런 게 아니죠. 네, 아직은 방향을 정하지 않은 수급들이라는 거고 결국 이게 단순 해지성의 공매도로 이벤트가 지나면은 되돌림으로 나올 물량인지 아니면 우리가 우려하는 이 추세 전환성의 공매도인지 이걸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특히 이 공매도 잔고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밀리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이건 흡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전과 같은 이런 강력한 쇼커버로 추가 상승의 동력이 될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가격이 밀리면서 공매도 잔고가 늘어난다라면 그거는 현대차의 단기적인 추세가 훼손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경계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현대차가 오늘 돌파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더 간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들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기대감과 이 로봇에 대한 시장의 시선은 유지가 되면서 또 이 수급에 대한 기대와 큰 그림들이 살아있는 현대차이기 때문에 내일 하루의 수급 문제로 인해서 현대차를 전부 팔아버리는 것은 과한 대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방비한 홀딩은 안 된다라는 거죠. 반드시 우리가 지금은 이 기준을 잡고 가져가야 되는 구간들이고 일단 지금 우리가 이 현대차의 꼭대기를 노리기보다는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 홀딩해 가는 전략들을 가져가고 있죠. 이번 주 제가 구독자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60만 원 돌파 이후의 방향성 내일 흐름을 집중해서 보고 있는 이유기도 하고요. 트레이딩 차트도 잠깐 보시면 자 일단 이번 연말이었습니다. 그죠? 12월 29일 날의 마지막 저점 매수 이후로는 아주 강한 수급과 함께 가파른 상승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1월 실적 이후로 잠깐 시장이 생각할 시간들은 필요했지만 다시 또 지금 이 50만 원 부근에서 강한 지지 라인을 만들면서 다시 또 이 돌파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현대차죠. 결국 지금 이 큰 그림들이 꺾인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일 이벤트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에서 더 가파른 시세를 이어갈 건지 아니면 다시 한 템포 치면서 천천히 이 구간들을 다져가면서 돌아 나갈 건지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이 확률 높은 방향에 대한 체크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고 특히 지금 이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사실 이 시그널 차트의 신호대로만 따라 하셨어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던 현대차였습니다. 이건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요청하신 분들은 전부 다 무료로 드렸어요. 그죠? 제가 상당히 긴 시간을 투자해서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도 잘 활용들을 하시고요. 지금 제 방송을 처음 보신 분들이나 아직까지 못 받으신 분들 제가 USB에 프로그램 담아놨기 때문에 세팅만 하시면 됩니다. 특히 내가 이 종목은 잘 찾는데 이걸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이 신호대로만 따라 하셔도 수익률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실 거예요. 물론 저도 부탁을 드리는 게 있죠. 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지금이라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6437-7403번입니다. 제 개인 번호니까 USB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다 드릴 거고요. 자세한 세팅 방법도 제가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쌍두마차를 필두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어지면서 이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삼성전자 실적이 노출이 되면서부터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바로 이 소부장이죠. 지금 시장의 중심에는 이 메모리 사이클이 실적으로 찍히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번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었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숫자를 확인한 지금부터는 어떤가요? 즉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분위기가 좋아서 올라가는 시장의 흐름은 맞지만 자 반대로 말하면 지금 현재 특정 섹터와 종목에 대한 기대치 자 이게 상당히 커져 있는 장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좋아도 흔들릴 수가 있고 또 조금만 아쉬워도 흔들릴 수가 있는 자 이런 구간이라는 건 누구나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이 메모리의 수요 이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AI 가속기 한 대에 들어가는 메모리 개수는 결국 계속해서 늘어날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 HBM 늘어난다, 뭐 LPDDR 늘어난다 이런 말은 들어봤는데 자 이게 체감이 잘 안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핵심만 좀 쉽게 보면은 이 AI 가속기 세대가 바뀔수록 지금 이 서버 한 대당 들어가는 메모리의 총량 결국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는 거죠. 예전 세대에서는 지금 이 HBM 6개가 붙었다라고 치면은 자 다음 세대에서는 이 HBM이 8개로 늘어나고 또 그 다음 세대에서는 같은 8개라도 이 HBM3가 아니라 HBM4로 그리고 또 CPU 쪽에 붙는 LPDDR 같은 경우에도 16개, 32개 결국 이 AI 가속기가 고급형으로 갈수록 이 메모리의 숫자와 성능은 같이 증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이 AI 투자,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이 메모리, 부품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병목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메모리 업체가 계속 가격 협상력, 이 갑의 위치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제가 작년 12월에도 지금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NCNR 장기 계약 진행 소식도 전해드리면서 슈퍼 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수요가 늘어나니까 공급을 살리면 사실상 해결이 될 텐데 이게 공급도 마음대로 못 늘립니다. 여기가 기술 장벽이 높은 영역이라는 건 다들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캐파를 증설을 하더라도 속도와 규모, 이 구간에서 제한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이 디램 웨이퍼 캐파는 투자를 해도 바로 안 늘고 이 장비 셋업, 그리고 램프업, 이 검증까지는 상당한 시간들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이 보는 포인트는 이 삼성전자의 이 평택 쪽 증설 라인, 뭐 예를 들면은 뭐 P4 라인이나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신규 라인, 이 클러스터 투자들이 본격화되면서 이 장비와 소재, 부품과 유틸리티 이쪽으로 실적 레버리지가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고방식 하나만 좀 잡고 가보면은 결국 이 하반기 좋아진다. 이런 얘기가 시장에 퍼질수록 주가는 이번 상반기에 선반영이 될 확률이 높은 거죠. 특히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보통 6개월에서 약 1년 정도까지 선반영이 되는 시장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결국 내년 초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지금이 반영된 상태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부터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지금 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자, 여기를 뒤따라갈 수 있는 그 후보들이 어디냐. 자, 이건 제가 세 개의 축으로 핵심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지금 이 후공정과 패키징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PSK라는 기업이 있죠. 이 HBM이 커질수록 결국 이 후공정 장비, 특히 패키징 공정 쪽이 같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사이클과 HBM 확대, 여기에서 레버리지가 붙을 수 있는 축이 바로 여기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공정 경쟁력과 미세 공정 축인데 상장된 기업으로는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업,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죠. 결국 이 AI 반도체가 고도화될수록 이 미세공정 장비와 공정 기술은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즉 이 대형 메모리 업체들이 증설을 하고 공정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그 축은 이 투자 사이클 안에서도 한가운데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 장비 투자 그리고 사이클 동행 축인데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테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이 종목들은 사실상 이 주가의 현재 자리가 쉽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이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모아가고 있는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투자할 기업들을 볼 때 지금 이 삼성 하이닉스가 캐펙스를 올리고 이 라인을 땡기면 이 장비주에서는 결국 실적이 따라 붙는다. 그래서 이미 차트가 움직였든 이제 막 움직이든 이 추세가 살아있는 쪽을 우선순위로 본다라는 관점은 계속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보너스 체크로 가져가야 될 게 반도체 팹에서 진짜 돈이 되는 꾸준히 도는 영역이 뭐냐면 바로 이 케미컬과 유틸리티 쪽이에요. 대표적으로 이 화학물질 중앙공급 시스템 같은 영역인데 지금 이런 시스템은 공급, 이송, 혼합, 폐기까지 자동화로 묶는 인프라기 때문에 이 라인 증설이 진행되면은 함께 따라붙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양 ENG나 STI 같은 쪽은 이 공장 증설의 뒤편에서 같이 돈 버는 구조로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반도체 종목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대감이 너무 크게 잡혀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번 소부장 종목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거고, 자, 보시면은 지금 이 월봉 구간, 자, 이 구간에서 가져간 금액만 외인들 5천억의 순매수를 가져갔어요. 특히 지금 이 강한 거래 대금과 함께 전고를 돌파하는 시도들이 이제 한 텀 쉬고 다시 한번 돌파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 약 외국인들의 비중이 3달 동안 14% 가까이 증가를 하면서 지금이 5천억 이상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 2026년도 상반기 꼭 담아야 될 소부장 종목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거고, 지금 매수가 가능하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감사의 의미로 100% 무료로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매매 전략까지,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로봇 섹터 안에서도 체크하셔야 될 종목 3가지를 강조를 드리고 있죠.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자방 오시면은 제가 실시간 정보와 시장 대응들 같이 해드리고 있는데 못 오시는 분들은 이 6437-7403번
제 개인 번호로 소부장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매매 전략 전부 다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구독자방 참여가 가능하신 분들은 지금 이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더보기라고 보이실 거예요. 네, 이거 누르시면은 제가 작성해놓은 글들이 보이실 건데 여기서 이 곽철의 주식 스토리라고 파란색으로 색깔 있는 링크 이거 누르시면은 바로 입장되실 겁니다. 또 얼마 전에 구독자님께서 좋은 말씀도 해주셨는데 요즘에 워낙 이상한 일들이 많다 보니까는 혹시라도 이 링크 누르면 무슨 일 생길까봐 고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입장하시는 거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링크 이렇게 누르시면은 지금 이런 화면이 먼저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조인 채널 누르면은 바로 입장이 되실 건데 처음 오신 분들은 이 내용들이 바로 안 보이실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원래 운영하던 카톡방이 어떤 분이 신고해서 정지가 되는 바람에 올해 3월에 제가 텔레그램으로 옮겨왔죠.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구독자님들 좀 확인하면서 승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3,101명 같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입장 요청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제 방이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구독자님들은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만 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잠깐 보시면은 이분은 확인이 되신 분이고 이분도 확인되신 분인데 제가 이렇게 승인을 해드리면은 내용들은 바로 보이실 겁니다. 지금 구독자 같은 경우에도 3,103명으로 늘어난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 드리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또 우리가 짧게 대응하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 계속 서칭을 하면서 3종목에서 4종목 정도는 집중 종목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인 단기 종목으로 이 매수 매도 전략 가격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텔레그램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조인 채널 눌러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입장하시고 나서 6437-7403번입니다. 지금 이 구독자방 오시는 분들은 일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또 1년이 됐든 저랑 같이 해 가실 거기 때문에 동행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바로 확인해서 승인을 해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링크를 못 찾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동행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구독자방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에 있는 링크로 입장을 하셔도 되세요. 네, 지금 바로 남겨주시고 그리고 지금 바쁘신 분들이나 이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지금 이 정보 이게 가장 많이 부족하실 겁니다. 그래도 저는 이 투자가 업이다 보니까 제 일을 하면서 투자자분들께 정보도 공유 드리고 도움도 드리고 있는 건데 이게 제가 아무리 정보를 드리고 싶어도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조금씩은 움직여 주셔야 저도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많은 유튜브 방송 중에서 지금 제 방송을 10분이 넘게 시청을 해주신 부분들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금 방송 맨 뒤에다가 준비를 좀 했는데요. 지금 이 주식 투자를 누군가한테 손 안 벌리고 지금 이 전업 투자를 꿈꾸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본 이상의 이 공부들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냥 뭐 단순하게 뭐 양봉, 음봉, 뭐 캔들의 흐름들, 이평선 같은 것들만 보면서 우리가 거래를 하는 데에는 여러분들이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 가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최소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주가의 흐름이 추세가 전환이 되는 구간들. 이런 구간들을 분석을 통해서 좀 더 확률이 높게 진단을 해갈 수가 있으셔야 되고 그래야 이런 저점에서 우리가 안정적인 수익들을 또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또 이런 고점에서는 위험한 구간들을 피해갈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조차도 시간에 쫓기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거 저도 지금 27년째 투자를 해가고 있지만 제가 20대 초반에 저도 정보 비용으로 돈도 많이 까먹고 책도 수십 권 투자하고 겪어보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 단기적인 수익 매매 정도의 영역만큼은 훨씬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게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방송 끝까지 안 보신 분들은 이거 있는지도 모르실 거예요. 그래야 제가 의도한 부분과 맞아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잠깐 제가 만든 신호 차트 보시면은 자 원익홀딩스라는 종목으로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과 같이 매매를 해가고 있는 종목인데 자 보시면 이렇게 매수 매도 신호가 자동으로 이렇게 검색이 돼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매수하시면 되고 매도가 뜨면은 팔면 되고 또 매수가 뜨면은 사면 되고 매도가 뜨면 팔면 되고 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수한 이후로 아직까지 이 매도 신호가 없는 상태죠. 지금 이 신호 차트에서는 이 수급에 대한 이상들이 확인이 되면 이런 신호들이 발생을 하는 건데 자 이 매수 신호가 나올 때 모아 가셔도 되고요. 이런 매도 신호가 뜰 때 파셔도 되지만 그냥 여기 나오는 신호대로만 따라가셔도 지금 이런 큰 흐름들이 한 번씩 터지면서 충분히 안정적인 타점들을 잡아가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지금 이 원익홀딩스 말고 다른 종목들도 한번 보면은 뭐 네이버 같은 거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매수 뜨면은 사시면 되고, 매도 뜨면 팔면 되고, 매수 뜨면 사면 되고, 매도 신호가 뜨면 팔면 되고, 그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부 다 수익만 나는 건 아닙니다. 이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시면은, 자, 지금 현재 흐름인데, 자, 보시면 어때요? 자, 지금 이렇게 매수를 하고 나서 손절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죠? 자,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 신호들만 따라가게 되면 지금 이런 손절의 확률은 상당히 낮출 수가 있고, 또 이런 큰 수익 구간들이 자주 터지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이 단기 매매 그리고 수익 매매로만 접근을 하셔도 괜찮은 수익들을 쌓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차트 매매 신호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세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USB에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 한번 방문하시면은 지금 이 USB도 받아 가시고 이 세팅 방법도 상세하게 도와드릴 수가 있고요. 멀어서 오기가 어려우시면은 지금 이 매매 기법 자료, 뭐 급등이 나오는 패턴이라든지 추세가 전환이 되는 구간들을 확인하는 방법들, 지금 이런 추세 전환 신호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빠지는 신호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저점에서 바닥을 잡고 돌아 나가는 신호가 발생을 할 수도 있겠죠. 특히 지금 이렇게 하락 중에 추세가 전환이 시작이 되는 신호들이 발생을 할 때에는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저점에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중요한 맥점들이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 단타 매매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종목들을 누가 얼마나 빠르게 찾아내느냐, 이 시간의 싸움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이 급등하는 시그널들이 발생을 했을 때 아주 빠르게 우리가 그 종목을 매수할 수 있도록 지금 이 검색식을 세팅하는 방법들, 지금 이 검색식 같은 경우에도 만드는 방법은 공유를 하더라도 어떻게 이 급등 종목을 찾는 검색식을 만들 수가 있는지 이건 절대 공유하지 않죠. 하지만 지금 제가 방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검색식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세팅하시면서 어떻게 흐름들을 잡아가셔야 되는지 제가 따로 정리들을 다 해놨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앞으로 매매를 해 가시는데, 투자를 해 가시는 데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사무실 오셔서 이 USB 프로그램 받아가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방문이라고, 그리고 매매 기법을 받아가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라고 6437-7403번입니다. 지금 이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거는 꼭 받아가세요. 지금 영상 보시느라 투자하신 시간들 꼭 보답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구독자방도 많이들 오셔서 같이 공부하면서 투자를 해 가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까지 방송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이 시장 특이사항들 제가 계속 체크하면서 발생되면은 빠르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특이사항들 계속 체크하면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